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 모의고사 8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4번이요. 처리 기능 구현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 처리 기능 구현을 보게 되면 우리 5개의 이제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 XX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 보니까 물품 판매 상세라는 그 쿼리가 있대요. 그 쿼리를 이제 이용해서 가남 소매점에 우리 판매 내역을 이제 조회하는 가남 판매 내역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문제 결과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결과 값으로 나오게 그렇게 이제 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쿼리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우리가 쿼리를 만들 거니까 쿼리에서 우리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이제 문제에서 물품 판매 상세 요 쿼리를 이제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테이블 추가해서 쿼리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물품 판매 상세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쿼리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 테이블 추가 요거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문제 그림을 보니까 맨 앞에 이제 물품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물품명이라는 거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판매 일자요. 자, 우리 판매 일자라는 그 필드를 보니까 지금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수량, 판매 금액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판매 수량이다, 판매 금액이다. 지금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결과 값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모든 필드를 이렇게 4개를 전부 다 이제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판매 일자를 기준해서 내림차순 정렬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그때 우리 판매 일자가 지금 여기 있고 여기서 이제 정렬하는 거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 줄 수가 있죠. 해서 얘를 우리가 내림차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지상 끝났고요. 두 번째 지상 보니까 판매 수량이 15개 이상인 그 자료만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해주래요. 그러면 판매 수량이라는 이 필드에 우리 조건이요. 조건 쓰는 그 칸이 지금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 15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판매 수량하고 판매 금액에 대해서 지금처럼 형식 속성을 이제 설정하라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지금 요만큼 이제 한 상태에서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우리가 실행시킬 때는 쿼리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결과라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실행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행이 돼서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때 일단 제목부터 좀 보자고요. 우리 물품명이다, 판매 일자다, 판매 수량이다, 판매 금액이다 해서 이 제목은 다 똑같죠. 근데 우리 문제 그림에는 우리 6개의 레코드만 출력이 됐는데 지금 제 거는 71개, 71의 그 레코드가 싹 다 이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다고요. 지금 우리 이제 문제를 이거 보게 되면 우리 소매점들 중에서 가남인 그 데이터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회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근데 지금 제가 작성한 거 얘를 보게 되면 소매점이 뭔지 그게 이제 표시가 안 되죠. 그러면 우리 소매점도 좀 집어넣자고요. 해서 우리 디자인 보기 여기서 이제 땅 하고 요거 이제 클릭해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소매점이라는 거요. 자, 우리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니까 소매점명이라는 요 필드가 따로 있죠. 요 필드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이제 추가 좀 시킬게요. 그 상태에서 이제 실행이요. 실행 버튼 누르니까 지금 소매점명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싹 다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모든 소매점명을 다 보는 게 아니라 가남인 거, 그 데이터만 우리가 대상으로 이제 할 거죠. 해서 우리가 다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로 다시 들어간 다음에 우리 소매점명, 여기서 우리 조건 쓰는 그곳에다가 지금 우리 소매점명 중에서 우리 가남이랑 이제 똑같은 거, 그거 이제 우리 찾아달라라고 해서 쌍따옴표로 묶어서 가남,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실행 버튼 한번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소매점명을 보니까 가남인 그 데이터들만 싹 다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레코드가 총 6개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문제 그림과 비교했을 때 이 값들이요. 요 값들 보니까 지금 우리 문제 그림과 똑같죠. 그리고 판매 일자를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날짜도 전부 다 이제 똑같이 전부 다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판매 수량 보니까 이제 17개부터 시작해서 19개까지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됐는데, 지금 문제 그림에는 이런 개수 뒤에 보니까 개라는 그 글자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판매 금액을 보니까 지금 제 거는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지만, 지금 여기 봤을 때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가 싹 다 이제 들어가고, 맨 뒤에 보니까 이제 원이라는 그 글자도 들어갔죠. 그러면 이 두 개 필드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형식 속성을 설정하지 않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식 속성 요거 이제 우리 변경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나는 판매 수량 이 필드 먼저 할 거예요. 해서 판매 수량 이 필드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속성에서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하고 짜잔하고 뜨는데, 그때 우리 형식이요, 지금 여기 이제 표시 얘 보니까 실제 값이 0일 때 0개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되게 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형식 속성에다가 0개하고 직접 이렇게 이제 두 글자만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형식 속성에다가 지금처럼 똑같이 0개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판매 수량에 대해서는 싹 다 형식 속성을 전부 다 이제 설정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금액 요 필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그리고 얘도 형식 속성 여기다가 지금처럼 표시의 예와 같이 이렇게 이제 표시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실제 값이 이제 0원일 때 0원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지금처럼 금액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을 때는 천 단위마다 컴마도 붙여야 되고 원이라는 그 글자도 이렇게 이제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형식 속성에다가 우리가 샷, 샵, 제로 이렇게 이제 써주고 뒤에다가 원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방금 입력했던 거를 여기다가 똑같이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가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입력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형식 속성 설정하는 거 싹 다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속성 시트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그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우리 판매 수량 뒤에 이제 개라는 그 글자가 들어갔고, 판매 금액도 보니까 이렇게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가 다 들어가고 맨 뒤에 이제 원이라는 그 글자도 다 붙었죠. 그럼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아졌어요. 근데 우리 문제 그림에는 이 소매점 명이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소매점 명은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안 되게 그렇게만 만들어주면 돼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이 소매점 명이라는 거는 내가 가남인 그 소매점 명만 보여달라 그렇게 해서 내가 조건으로 썼죠. 그때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표시요, 표시라는 곳에 체크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화면상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체크 표시만 이렇게 이제 해제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이제 문제 그림과 완전히 이제 똑같아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 문제 풀 거 다 풀어줬죠? 그러면 여기서 요 컬이 이제 꺼버리자고요. 꺼버리고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랬더니 컬이 이름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문제에서 가남 판매 내역 요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우리 가남 판매 내역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쿼리 이름을 써주고,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가남 판매 내역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생성이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물품 판매 상세라는 그 쿼리가 있대요. 그 쿼리를 이제 이용을 해서 물품에 따른 판매 이윤의 총계와 비고를 이제 계산하는 물품별 우리 판매 이윤이라는 이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결값을 보니까 물품명별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판매 이윤의 총계가 싹 다 이제 계산이 되어 있고, 비고 칸에 보니까 인기 상품인지 판매 중지인지 그런 것들이 쑥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죠. 자, 그럼 이제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떴는데 문제에서 물품 판매 상세라는 이 쿼리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두 번째 있는 요 쿼리라는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물품 판매 상세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쿼리를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요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쿼리를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맨 앞에다가 이제 물품명을 나타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물품명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두 번째 이제 필드는 우리 판매 이윤의 총계를 나타내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판매 이윤의 이제 총계를 나타낼 때 우리가 판매 이윤이라는 그 필드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판매 이윤이라고 있네요. 그래서 판매 이윤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맨 뒤에는 이제 비고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 쿼리에 물품 판매 상세라는 이 쿼리에 비고라는 칸은 없죠. 그러면 요 비고 칸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 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판매 이윤의 총계, 합계를 이제 구해줘야 되니까 위에서 이제 시그마 U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자고요.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판매 이윤에 대해서 합계를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합계,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두 번째 필드의 이름은 판매 이윤 총계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요 맨 앞에 가서 판매 이윤 총계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쓰고 이제 콜론이요. 콜론 찍어서 앞에다가 요 제목으로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요. 그러면 요만큼을 해놓고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우리 실행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각각 이제 물품명별로 이렇게 이제 판매 이윤의 총계가 이제 싹 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싹 다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 요 비고라는 요 칸만 이제 계산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해 주면 되는데 그때 비고라는 거는 판매 이윤의 총계요.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판매 이윤의 총계를 쭉쭉쭉 구해놨죠. 이 판매 이윤의 총계가 10만원 이상이면 인기 상품이다. 2만원 이하면 판매 중지다. 그리고 그 밖에는 이제 빈칸으로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이제 스위치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을 하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자고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맨 뒤에 여기다 이제 비곡칸을 우리가 생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스위치라는 그 함수를 이제 써라. 그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스위치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쓸 건데 이 스위치라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조건 첫 번째 거 써주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어떻게 되게 해달라라고 해서 우리가 인수 첫 번째 거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컴마 찍어주고 두 번째 조건이 있으면 또 두 번째 조건 써주고요. 이 두 번째 조건에 만족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걸 이제 인수 2번 요 자리에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조건이 있다. 그럼 또 조건 세 번째 거 쓰고요. 그 뒤에다 이제 인수 세 번째 거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또 네 번째 게 있으면 계속해서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라는 함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스위치라는 요 함수 한번 써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스위치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판매 이윤 총계라는 게 있다. 그 총계가 10만원 이상이야.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판매 이윤 총계를 지금 바로 앞에서 이제 구해놨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판매 이윤의 총계요. 판매 이윤 총계라는 게 있는데 이 판매 이윤 총계가 10만원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10만원 이상이라면 우리는 인기 상품이라고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인기 상품이라고 출력해 달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 두 번째 조건은 2만원 이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판매 이윤 총계라는 게 있다. 이 판매 이윤 총계에 들어있는 게 2만원 이하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작거나 같다 2만원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2만원 이하라면 우리 판매 중지라고 표시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그 밖에는 전부 다 이제 빈칸으로 표시하라 그랬죠. 해서 이 두 가지일 때 10만원 이상일 때와 2만원 이하일 때만 이렇게 값을 표시해주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 번째 조건 이건 이제 안 쓰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조건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인기 상품이라고 출력해주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판매 중지라고 표시해달라. 그렇게만 써줬죠. 그렇게만 썼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을 못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줄 거예요. 해서 그냥 빈칸이 그냥 알아서 이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제목을 보니까 비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비고라고 제목을 먼저 써주고 요식을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쭉쭉쭉 이제 식을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비고라는 제목으로 표시해달라. 그때 식은 아까 썼던 그 스위치라는 그 함수요. 그 함수 식을 지금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붙여넣기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비고 칸을 싹 다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고에 이렇게 이제 값들이 쭉쭉쭉 표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서 이제 실행 아이콘 있죠?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판매 이윤 총계다라고 해서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떴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뜬 거는 우리가 지금 요 스위치라는 요 함수에서 판매 이윤 총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줬기 때문에 지금처럼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뜬 거예요. 요게 왜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하라고 떴냐? 지금 이 판매 이윤 총계라는 거는 원래 이 쿼리에서 가지고 있던 그 필드가 아니죠. 우리가 요 판매 이윤의 이제 합계를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별칭을 이렇게 이제 붙여준 거라고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런 필드가 있어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뜬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비곡한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식을 쭉쭉쭉 입력을 했을 때 그때 요약에 보게 되면 묶는 방법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요 묶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요거를 우리가 내가 입력한 이 식을 계산해서 결과값을 이제 표시하겠다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묶는 방법이 아니라 식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식으로 변경을 시켜놓고 다시 한 번 더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해서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이제 결과값이 정상적으로 이제 나오죠. 아까처럼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그런 메시지가 뜨지 않는다고요. 해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그거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지금처럼 우리가 어떤 특정 필드의 값을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이런 함수, 이런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줄 때 그때 이곳에다가 원래 이런 쿼리에서 가지고 있던 이런 필드, 이곳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필드를 이용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중간에 우리가 이제 별칭을 이제 이용할 때는 이 요약을 우리가 반드시 식으로 바꿔줘야 되더라. 식으로 안 바꾸면 어떻게 된다?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뜬다고요. 그럼 이제 실행시켜놓고 우리가 이제 결과값 좀 보자고요. 실행을 땅 하고 시켰더니 지금 좀 이렇게 나왔고요. 그때 이제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맨 위에 보니까 이제 물품명이다, 판매 이윤 총계다, 비고다. 그 제목들 다 맞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물품명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전부 다 요 순서대로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전체 레코드 개수 보니까 맨 밑에 지금 30개가 있대요. 우리 것도 30개가 쭉 표시된 거 맞죠? 그때 이제 판매 이윤 총계다라고 해서 요 값들도 우리 눈에 보이는 만큼만 이제 확인해 주면 돼요. 이곳에 보니까 뭐 천단위 구분기호 그런 것도 없고 원이라는 글자가 붙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출력되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비고라는 곡한이요. 곡한을 보니까 인기 상품 그렇게 이제 떠 있고 그리고 인기 상품이다, 판매 중이다, 인기 상품이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 맞죠? 그리고 그 밑에 거 보니까 얘네들은 판매 이윤 총계가 10만원 이상이니까 인기 상품이라고 뜬 거고요. 여기도 이제 10만원 이상이니까 인기 상품이다. 그렇게 뜬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쭉쭉쭉 내려가서 보니까 지금 얘는 판매 이윤의 총계가 2만원 이하죠. 2만원 이하니까 지금처럼 판매 중지가 뜬 거고 여기도 이제 판매 중지가 뜬 겁니다. 얘는 이제 10만원 이상이니까 인기 상품하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어줬죠? 그럼 이제 다 할 거 다 했으니까 요거 이제 꺼버리고요.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여기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쿼리 이름 써라. 그렇게 떴습니다. 문제에서 물품별 판매 이윤 그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제 우리가 물품별 판매 이윤하고 우리가 이제 쿼리 이름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품별 판매 이윤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써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물품별 판매 이윤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물품의 인기도랑 그리고 물품명을 매개 변수로 입력을 받아서 해당 물품의 인기도만큼 우리 물품 테이블에 비고란이 있대요. 그 비고란에 별표를 이제 표시하는 인기도 확인이라는 그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한 후에 실행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스트링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고요.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매개 변수 값을 두 가지 값을 이제 입력을 받죠. 자, 일단은 우리가 매개 변수 값으로 물품명을 이제 입력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니터 케이블을 만약에 입력을 한다면 그때 모니터 케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죠. 그리고 인기도를 입력하세요라고 해서 또 매개 변수 값을 입력을 받아요.
해서 여기서 우리가 3이라는 값을 만약에 입력을 받는다면 그때 지금 이 물품이라는 이 테이블에 비고라는 그 칸에다가 우리 인기도를 3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받았으니까 그때 이제 별표가 이렇게 이제 3개가 출력이 되게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게 그렇게 이제 쿼리를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 쿼리를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들어갔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떴죠. 그때 이제 우리는 물품이라는 그 테이블에서 이제 업데이트 할 거니까 물품이라는 요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렇게 해서 물품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 주면 돼요. 그러면 요 테이블 표시 요거는 이제 X 버튼 눌러서 닫아버리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는 요 비고라는 요 칸을 이제 업데이트해서 지금처럼 인기도만큼 이렇게 이제 별표를 이제 표시할 거죠. 해서 요 비고라는 요 칸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물품명도 이제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해서 물품명이라는 요 필드 있죠. 해서 물품명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비고하고 물품명을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업데이트 쿼리를 이제 만들 거니까 일단 쿼리 유형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해서 업데이트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돼요. 우리는 이제 물품명을 일단은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입력을 받아서 그거랑 이제 똑같은 그 데이터에 비고칸을 이제 업데이트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개 변수 값을 이렇게 이제 띄우려면 우리가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요 메시지를 그대로 우리가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요 열 너비 좀 조절 좀 할게요. 그리고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대괄호로 열어서 우리가 여기다가 물품명을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이렇게 이제 써주고 대괄호만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물품명에 대해서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뭔가 값을 입력을 받고 그거를 이제 똑같은 그 물품명을 이제 찾아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찾아서 우리는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을 이제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 해줘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인기도를 입력하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그것도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해서 그때 이제 3이라는 값을 이제 입력을 받으면 별표 3개가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그때 이제 우리가 스트링이라는 그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되겠죠. 해서 스트링이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개수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우리가 문자만 이제 표시를 해주면 내가 이 뒤에 표시한 그 문자를 이제 반복해서 몇 번 이제 반복해서 표시해달라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특수 문자, 요 별표를 이제 반복해서 표시를 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스트링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여기다가 이제 개수를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 뒤에다 이제 별표를 이제 출력해 달라라고 해서 우리가 미음하고 한자 키를 누른 다음에 우리가 요 별표, 까만색 별표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써주면 되는데 그때 개수를 내가 만약에 3이라고 이렇게 쓴다면 별표 3개 찍어달라 그거죠. 그리고 내가 여기다 2라는 값을 이제 집어넣게 되면 별표를 2개 이제 입력해달라 그거죠. 그때 우리가 여기다 이제 비고 칸에다가 별표를 이제 몇 개를 이제 업데이트 할 건지 그거는 이제 인기도를 이제 입력을 받아서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입력을 받아서 그 개수만큼 이제 우리가 이 별표를 반복해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요 숫자 2 쓰는 자리에다가 우리가 매개 변수 값을 이제 입력을 받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숫자 2 대신에 대괄호로 열어서 우리가 인기도를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묶었기 때문에 우리가 요 메시지를 그대로 묶었기 때문에 이제 매개 변수 값 요 이제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대화 상대가 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이제 3이라고 쓴다면 지금 요 위치에 이제 3하고 그렇게 이제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트링 문자열을 이제 반복해달라. 어떤 문자를 이 별표를 몇 개? 3개. 우리가 여기다 이제 3이라고 입력했기 때문에 3개를 이제 반복해달라. 그런 뜻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별표 3개를 이제 추가로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업데이트 요 칸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 칸에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요 비고라는 요 칸을 좀 더 크게 해주고 업데이트 요 자리에다가 요렇게 이제 우리가 쭉쭉쭉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요 물품이라는 요 테이블 좀 볼게요. 물품 테이블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보니까 지금 이곳에 비고라는 그 칸이 있는데 지금 이 비고라는 이 필드에는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업데이트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물품이라는 요 테이블은 이제 닫아버리고요. 쿼리 여기서요. 쿼리 여기서 일단 우리가 이 쿼리를 이제 꺼버릴게요.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닫기 눌러버리면 쿼리를 이제 저장할래?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고요. 문제에서 인기도 확인,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쿼리 이름에다가 인기도 확인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인기도 확인이라는 요 쿼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쿼리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업데이트 쿼리를 실행해서 테이블에서 우리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그렇게 나왔죠. 이 실행 쿼리를 실행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럼 이거를 이제 실행시켜야 되니까 우린 여기서 이제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인기도를 입력하세요. 그렇게 떴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3이라고 똑같이 문제 그림처럼 3이라고 똑같이 이제 입력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물품명을 입력해라. 그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문제 그림처럼 똑같이 이제 우리가 모니터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한 칸 띄고요. 그 뒤에다 이제 케이블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니터 케이블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1행을 이제 새로 고칩니다.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물품이라는 이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보면 우리 모니터 케이블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비고 칸에 별표 3개가 이렇게 이제 찍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물품명을 보니까 니카 제로하고 그렇게 써져 있죠. 이것도 이제 비고 칸에다가 우리가 이번에는 별표를 5개 한번 찍어 보자고요. 자, 일단 물품이라는 이 테이블은 닫아버릴게요. 그리고 우리 업데이트 쿼리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인기도 확인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랬더니 이 실행 쿼리를 이제 실행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누를게요. 예요. 예를 눌렀더니 인기도를 입력해라. 그럼 이번에는 5하고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물품명을 입력하세요. 그렇게 이제 떴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물품명을 우리가 이제 니카 제로 그거 이제 입력할게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우리가 니카 제로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1행을 새로 고칩니다. 그렇게 떴고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물품이라는 요 테이블을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니카 제로라는 그 물품명에 대해서 비고 칸에 별표가 이렇게 이제 5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전부 다 이제 맞게 문제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러면 요 물품 테이블 요거는 이제 닫아버릴게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소매점 사장별로 우리 판매월별로 판매수랑 우리 판매 이윤의 합계를 조회하는 소매점 사장별 월별 이윤이라는 이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작성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마법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쿼리 디자인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여기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물품이다, 물품 판매다, 소매점 요 3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마법사를 이용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쿼리 디자인으로 우리가 이제 전부 다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때 이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우리 맨 위에 보니까 이제 6월, 7월, 8월, 9월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어요. 얘네가 이제 우리 판매월이죠. 판매월. 그래서 그러면 얘가 이제 열 머리글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금액이 쭉쭉쭉 계산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싹 다 이제 판매 이윤의 합계예요. 그러면 이 값을 기준으로 이 위쪽에 있는 얘네들은 싹 다 이제 우리가 열 머리글로 집어넣을 거고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요. 왼쪽에 보니까 제일 왼쪽에 우리 소매점 사장하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쭉쭉쭉 들어있죠. 얘가 이제 행머리글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우리 판매수하고 이렇게 쭉쭉쭉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요 판매수도 이제 우리 행머리글로 들어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크로스텍 쿼리는 행머리글이 2개고요. 열머리글 하나 그리고 값이 하나요. 그렇게 이제 구성된 그런 크로스텍 쿼리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행머리글로 이용되는 소매점 사장이라는 요 필드요. 요 필드는 소매점 대표라는 그 필드의 값에서 좌우 공백을 일단 제거를 먼저 하래요.
좌우 공백을 제거할 때 우리가 이제 트림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될 거고, 그렇게 좌우 공백을 제거한 다음에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세 글자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용하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라이트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오른쪽에서 세 글자를 꺼내와라. 그렇게 해주면 이렇게 이제 사장들의 이름들이 쭉쭉쭉 오나 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머리글 소매점 사장이라는 거 요거를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고, 그리고 그 옆에 보게 되면 이제 판매수라고 있죠. 요 판매수라는 요 필드는 순번이라는 필드를 이용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번이라는 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개수를 구해서 몇 개가 이제 판매되는지 그걸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곳에 나와 있는 그 값들이요. 이런 값들은 우리 판매 이윤이라는 그 필드에 이제 합을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보니까 이제 6월, 7월, 8월, 9월하고 써져 있는데 얘네들은 싹 다 이제 판매월이래요. 판매월. 그럼 이제 우리가 크로스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찾아가고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 이곳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쿼리 디자인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문제에서 요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요 세 개 테이블을 싹 다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물품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물품 판매 더블 클릭, 소매점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해서 세 개 테이블을 싹 다 이제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요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X 버튼 눌러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맨 앞에 우리가 이제 소매점 사장 요걸 이제 갖다 놔야 되는데 얘는 문제에서 소매점 대표라는 그 필드를 이제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매점이라는 요 테이블에 보게 되면 소매점 대표하고 이곳에 필드가 있죠. 요 필드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행머리글로 쓸게 판매수 요것도 이제 나타내야 되는데 그때 판매수는 순번이라는 그 필드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물품 판매라는 요 테이블에 보게 되면 우리 순번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순번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이제 열 머리글로 쓸게 6월, 7월, 8월, 9월하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열 머리글로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문제에서 봤을 때 판매 월별로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몇 월달에 이제 판매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 판매월이라는 그 필드는 지금 우리 물품 판매 이곳에 들어있겠죠. 해서 이것을 쭉쭉쭉 보니까 월이 구해진 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판매일자라는 걸 가지고 판매월을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해서 판매일자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다가 이제 값수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는 판매 이윤의 합계를 이제 조회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요 물품 판매라는 요 테이블에 아래쪽에 쭉쭉쭉 내려가면 판매 이윤이라고 있습니다. 요 판매 이윤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행머리글, 열머리글 값수를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그 필드를 이제 싹 다 이제 전부 다 갖다 놨어요. 그럼 이제 갖다 놓을 거 다 갖다 놨으니까 일단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실행 아이콘 있죠? 실행이요. 실행을 눌렀더니 지금 이곳에 소매점 대표 그 필드를 보니까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쭉쭉 써져 있는데 이곳에 보니까 막 이곳에 막 띄어쓰기 우리 공백이 막 들어가 있죠. 요런 이제 공백들을 싹 다 이제 우리가 트림이라는 그 함수를 이제 제거해서 라이트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오른쪽에서 세 글자를 가지고 와서 이름을 이렇게 이제 이쁘게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표시를 해 줄 거예요. 그리고 순번에는 말 그대로 순번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개수를 세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판매수를 이제 순번이라는 필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 줄 겁니다. 그리고 판매 일자를 보니까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할 거는 월만 있으면 돼요. 월만.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month라는 그 함수를 묶어서 우리가 월을 싹 다 이제 추출해서 그걸 이제 우리가 열 머리글로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판매 이윤이 있다 해서 판매 이윤이 쭉쭉쭉 나왔는데 얘네들이 이제 합계를 구해달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우리가 일단 이 쿼리의 유형부터 좀 바꾸자고요. 우리의 쿼리 유형을 지금 이곳에서 변경시킬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크로스탭 쿼리를 만들 거니까 여기서 이제 크로스탭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크로스탭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소매점 대표라는 거 요걸 가지고 우리는 행머리글로 쓰겠다 찍어주고요. 요 순번이라는 요 필드를 가지고 우리 행머리글로 쓰겠다. 그리고 판매일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열머리글로 쓰겠다. 그리고 판매 이유는 이제 우리가 값으로 이제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찍어주면 되는데 우리 순번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개수를 구해줘야 되겠죠. 해서 그때 이제 묶는 방법이요. 요 묶는 방법을 우리는 개수를 이제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판매 이윤의 이제 합계를 구할 거죠. 해서 요 묶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합계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매점 대표 요거부터 좀 처리 좀 하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트림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에서도 좌우 공백을 먼저 제거한 다음에 오른쪽부터 세 글자를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해서 우리가 요 소매점 대표라는 요 필드를 우리가 이제 트림이라는 그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트림이라고 써주고 대괄호로 이렇게 요 필드명을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이제 좌우 공백을 싹 다 이제 제거해 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좌우 공백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 트림이라는 함수 이 자체를 우리가 이제 라이트라는 요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좌우 공백을 제거한 이 소매점 대표 이곳에서 오른쪽에서 이제 몇 글자를 갖고 와라, 세 글자를 갖다 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작성해서 그때 이제 제목을 우리는 소매점 사장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줘야 돼요. 해서 우리가 요 라이트 함수 쓴 거 맨 앞에 가서 여기다가 소매점 사장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우리가 써주고 콜론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여기다가 첫 번째 필드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소매점 사장이라는 요 제목으로 지금 소매점 대표에서 좌우 공백을 먼저 제거해주고 제거한 걸 가지고 라이트 함수를 묶어서 우리가 오른쪽에서 세 글자를 꺼내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주면 이제 소매점 사장에 대해서는 싹 다 이제 처리를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 머리글로 나타낼 게 판매수라는 요 제목으로 순번을 가지고 이제 개수를 세달라 그렇게 해준 거죠. 그러면 요것도 이제 우리가 제목을 판매수를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되겠죠. 해서 맨 앞에 가서 여기다 이제 판매수라고 쓰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행머리글로 쓸 거 요거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순번이라는 그 필드 값을 가지고 개수를 이제 구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열 머리글로 쓸게 6월, 7월, 8월, 9월 요걸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건데 그때 이 판매 일자를 아까 봤을 때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었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는 월만 추출을 해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요거를 판매 일자를 또 months라는 그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months라고 이렇게 이제 써서 판매 일자라는 요 필드에서 월만 추출해달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우리가 열 머리글로 이제 쓸 건데 얘는 딱히 뭐 제목 같은 게 필요가 없죠. 없으니까 그냥 months라고 이렇게 이제 묶어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가 알아서 EXPR 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이런 건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이윤이요. 판매 이윤도 우리가 이제 값으로 쓸 거라 따로 우리가 제목 같은 거는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해서 판매 이윤의 합계를 이제 구해달라. 그 합계를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에서 이제 값으로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해줬어요. 할 거 다 해줬으니까 지금 요만큼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한 상태에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실행이라는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찍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소매점 사장 요 이제 제목이 잘려서 보이니까 요거 이제 열 너비 좀 조절 좀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열 너비 이렇게 이제 조절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소매점 사장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표시가 됐고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표시가 되는 게 맞죠?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이제 판매수다에서 4개, 5개, 2개, 4개, 3개, 3개, 3개 하고 쭉쭉쭉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전부 다 맞게 작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열 머리글을 봤을 때 제 거는 지금 months라는 그 함수를 가지고 월만 추출했기 때문에 6, 7, 8, 9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문제 그림에는 6월, 7월, 8월, 9월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months 함수 그 뒤에 가서 월이라는 글자를 붙여달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값으로 사용된 거예요. 값으로 사용된 것도 보니까 값은 이제 맞아요. 값은 맞는데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통화기호가 전부 다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거 이제 변경 좀 하자고요. 자,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열 머리글을 쓸 거 요 뒤에 가서 이제 월이라는 글자를 붙여주면 되겠죠. 해서 이 뒤에다가 %, 열어주고요. 쌍따옴표를 묶어서 월하고 한글을 직접 이렇게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판매 이윤이라는 이 필드에다가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이 통화 기호가 이제 붙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 판매 이윤을 찍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속성이요. 속성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속성 시트가 이렇게 짜잔하고 떴죠. 그때 이제 형식에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통화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형식을 이제 통화로 이렇게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요 속성 시트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줄 거 다 해줬으니까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서 이제 실행이요. 실행 아이콘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위쪽에 보니까 6월, 7월, 8월, 9월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이 판매 이윤이요. 판매 이윤의 합계에 대해서 싹 다 이제 통화기호가 싹 다 이제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체 레코드의 개수를 보니까 우리 거는 29개의 레코드가 싹 나왔습니다. 그때 문제 그림을 봐도 레코드의 개수는 29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제 문제 그림과 비교를 했을 때 똑같이 이제 작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해줬어요. 그럼 이제 끝났으니까 요거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닫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해주고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쿼리 이름 써라 그렇게 떴어요. 문제에서 소매점 사장별 월별 이윤하고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거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됩니다. 소매점 우리 사장별 월별 이윤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목을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쿼리 이름 쓸 거 다 썼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누르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소매점 사장별 월별 이윤하고 이렇게 이제 크로스텍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요 네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도 풀었을 때 뭐 크게 딱히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요 회차 문제를 풀면서 스트링이라는 함수도 우리가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위치라는 그 함수도 사용했고요. 트림이다, 라이트다 이런 함수들, 먼스라는 함수 그런 함수들을 이제 사용했어요. 그런 함수의 우리 형식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그런 함수들의 형식을 모르면 우리가 함수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외울 거 먼저 외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요 XX 파일을 직접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물품과 물품 판매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검색할 그 물품명이요. 검색할 그 물품명에 일부를 이제 매개 변수를 이제 입력을 받아서 해당 물품의 판매 정보를 조회하는 물품 판매 조회라는 요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가 매개 변수 쿼리를 만드는데 그때 일부만 이제 물품명에서 입력을 받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쿼리 요거 이제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들기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에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때 물품이라는 그 테이블과 물품 판매 요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물품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물품 판매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요 두 개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 놓고 요 테이블 추가 요건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X 버튼으로 닫아 버리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 보고 이제 내가 필요한 거 그거 이제 쭉쭉쭉 갖다 놓아주면 되겠죠. 맨 앞에 보니까 최근 판매일이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그때 지금 우리 물품 판매 이 테이블에 보니까 지금 최근 판매일이라는 그 필드는 따로 없고요. 판매일자가 있네요. 요 판매일자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물품명이라고 있죠. 해서 우리 물품이라는 그 테이블에 물품명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그 세 번째 필드 보니까 총 판매량하고 그렇게 써져 있는데 우리 총 판매량이라는 그 필드도 따로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총 판매량이라고 하게 되면 판매를 이제 몇 개 있는지 그 판매 수량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판매 수량의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판매 수량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매입 단가요. 우리 매입 단가가 지금 여기 있죠. 해서 매입 단가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판매 단가요. 판매 단가도 지금 물품이라는 이 테이블에 이곳에 들어있죠. 해서 판매 단가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마지막 필드가 이제 부가세인데 부가세는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부가세 필드는 매입 단가가 3,000 이하면 판매 단가 곱하기 10%로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판매 단가의 20%로 이렇게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IIF 요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판매일자요. 이 판매일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최근 판매일 얘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최근에 판매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떤 특정 날짜 두 개가 있을 때
날짜가 큰 게 가장 최근의 그 날짜예요. 해서 이 판매 일자라는 그 필드에서 우리가 이제 최대값을 구해서 최근 판매일을 구해주면 되고, 그리고 우리 총 판매량이요, 요걸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판매 수량이라는 거 요거 이제 추가시켜줬죠. 해서 이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해달라. 그렇게 하게 되면 총 몇 개를 팔았는지 그 총 판매량이 이제 계산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매입 단가하고 판매 단가는 그냥 그대로, 그냥 문제상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이제 출력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대값을 구하고 이제 합계를 구할 때 시그마 요약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요걸 이제 클릭하게 되면 요약이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판매 일자는 최대값으로 구해달라. 그리고 판매 수량은 우리 합계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최대값이다, 합계다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 마지막에다가 이제 부가세 요 필드를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얘는 첫 번째 지상 요거대로 이제 한번씩 써보자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필드명은 이제 부가세니까 부가세라고 이렇게 써주고 콜론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부가세 필드는 매입 단가가 3,000 이하야. 그거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IIF 요 함수를 이제 쓰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이제 IIF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조건을 먼저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조건은 매입 단가요.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매입 단가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필드의 값이 3,000 이하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작거나 같다 3,000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이 조건에 만족하게 되면 어떻게 계산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판매 단가가 있다. 그 판매 단가의 10%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판매 단가 곱하기 우리가 0.1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0.1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만약에 매입 단가가 이제 3,000 이하가 아닐 때 그때 판매 단가 이제 20%로 그렇게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판매 단가 곱하기 우리 0.2 이렇게 이제 계산해 달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이 들어갔어요. 해서 IIF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요만큼 이제 조건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해서 매입 단가가 3,000 이하일 때는 참일 때 이렇게요. 판매 단가 곱하기 0.1로 계산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판매 단가 곱하기 0.1로 그렇게 이제 계산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부가세를 이제 계산할 때 이렇게 이제 함수식을 쓰거나 우리가 계산하는 그 식을 쓰게 되면 그때 우리 요약은 묶는 방법을 우리가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판매 일자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판매 일자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필드를 기준해서 내림차순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정렬하고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내림차순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상에 나와 있는 요 제목이랑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필드들의 제목이랑 요거 좀 이제 맞추자고요. 우리 첫 번째는 우리 판매 일자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화면상에 이제 출력할 때 최근 판매일 요 제목으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최근 판매일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가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필드는 이제 물품명 맞죠? 그리고 세 번째 필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판매 수량인데 얘를 이제 총 판매량으로 그 제목으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돼요. 해서 맨 앞에 찾아가서 우리가 총 판매량하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제목을 이렇게 이제 입력해줬어요. 그 다음 필드가 이제 매입단가, 판매단가요. 매입단가, 판매단가 그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 필드가 이제 부가세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한 상태에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행시킬 때는 쿼리 디자인의 우리 결과의 실행이요. 그래서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최근 판매일이다, 물품명이다, 총 판매량이다, 매입 단가다, 판매 단가다, 우리 부가세다 해서 이렇게 싹 다 이제 우리 제목은 싹 다 이제 전부 다 이제 맞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최근 판매일에서 날짜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나오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물품명이 쭉쭉쭉 나오는 거 맞아요. 그리고 총 판매량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수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 맞고, 그 뒤에 보니까 우리 매입 단가다, 판매 단가다, 부가세다 해서 얘네들은 문제의 그림을 보니까 지금 전부 다 이제 통화 기호가 다 붙어 있죠. 해서 우리가 요 세 개 필드에 대해서 통화 형식으로 형식 속성을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매입 단가 요 필드 이제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속성에서 클릭이요.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형식으로 찾아가서 요걸 이제 통화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판매 단가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 우리 형식 속성을 우리가 이제 통화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필드 요것도 이제 선택한 다음에 우리 형식에서 통화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화 형식 전부 다 이제 설정할 거 다 해줬으니까 요 속성 시트는 이제 X 버튼 눌러 꺼버리자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우리 매개 변수 쿼리 그걸 이제 작성하는 거예요. 그때 물품명의 일부를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을 받아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해서 우리가 이제 물품명이라는 그 필드요. 그 필드에 우리 조건 쓰는 칸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지금 이곳으로 찾아가서 우리가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라고 해서 메시지가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이걸 그대로 우리가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싹 다 이제 써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대괄호 열어서 여기다가 물품명의 한 칸 띄고 일부를 한 칸 띄고 입력하시오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맨 뒤에 오자 뒤에 하시오 그 뒤에 여기 점이 있나 없나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점이 없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우리가 대괄호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조건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매개 변수 쿼리가 이제 작성이 되긴 하는데 내가 그때 이제 물품명을 입력하면 그 물품명이랑 똑같은 데이터를 이제 찾아준다고요. 근데 문제에서는 물품명의 일부를 이제 매개 변수로 입력을 받는다 그랬죠. 해서 우리가 이제 like 연산자를 이제 써서 앞뒤로 이제 별표를 이제 붙여주면 되겠죠. 해서 like라고 써주고 한 칸 띄고 쌍따옴표 별표 쌍따옴표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한 칸 띄고요. 앰퍼센트 열어주고 맨 뒤에 가서 한 칸 띄고 앰퍼센트 한 칸 띄고 쌍따옴표 별표 쌍따옴표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에다가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원래 제가 아까 썼던 그 내용에다가 지금처럼 like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별표 붙여라 그렇게 입력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해서 여기서 이제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물품명의 일부를 입력하시오 그렇게 이제 똑같이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떴죠. 그러면 문제 그림처럼 여기다가 케이블 그거 이제 입력해 볼게요. 해서 케이블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보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날짜 보니까 8월 25일부터 시작해서 6월 15일까지 그렇게 똑같이 이제 표시된 거 맞죠? 그리고 물품명을 보니까 모니터 케이블부터 시작해서 프린터 케이블까지 그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되는 거 맞고 그리고 총 판매량도 29부터 시작해서 25까지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죠? 그리고 6,090원부터 시작해서 1,750원까지 그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고 그리고 판매 단가도 8,700원부터 시작해서 2,500원까지 그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죠? 그리고 부가세도 1,740원부터 시작해서 250원까지 그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 통화 형식도 싹 다 이제 적용이 다 됐고요. 그때 출력된 그 레코드의 개수는 총 6개입니다. 총 6개. 요것도 이제 맞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제 쿼리 문제시킨 대로 싹 다 이제 다 처리할 거 다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쿼리 이제 작성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꺼버리자고요. 껐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문제에서 물품 판매 조회라는 그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물품 판매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 써주고 오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끝이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의 물품 판매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된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 문제들도 풀어봤을 때 엄청나게 어렵거나 뭐 그런 내용들은 크게 없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해서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요 해당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